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인문예술지문 10번째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갈까요? 서양 음악 역사상 음악의 연주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나타난 것은 18세기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화면이 막 흔들리죠? 자, 일단은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서양 음악 얘기입니다. 서양 음악 얘기고요. 자, 음악의 연주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나타난 것은 언제부터? 18세기 이후다. 자, 이렇게 시대가 몇 세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일단 중요한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다른 세기와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변화 등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8세기 뭐 몇 세기다 이렇게 나오면 꼭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 예, 이런 말씀 되겠습니다. 당시 사용되었던 연주란 용어는 연사가 원고를 뜻이 별다른 숙고 없이 문자로 고정된 악보를 객관적으로 소리내는 것을 의미했다. 자, 이거 좀 신기하죠, 그죠? 문자로 돼 있었고요. 샤프가 안 나와. 자, 문자로 고정돼 있었고요. 객관적으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했다 이겁니다. 자, 이런 관점을 지닌 대표적인 이론가는 독일의 작곡가로 명성을 떠졌던 피츠너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역시 사람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중요시 여기고 아껴주고 네모칸을 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는 연주자를 예술작품의 음악적 요구를 표현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자, 뭐라고요? 연주자라고 하는 것은 연주자라는 개념을 뭘로 이해했다? 예술작품의 음악적 요구를 표현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자, 연주라고 하는 것은 작곡가가 쓴 악보를 충실하게 재현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이겁니다. 뭐 의무랄지 충실하게 재현 이런 말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자, 그는 작품의 구성 요소가 되는 모든 기호에서 벗어나는 연주는 작품의 변형을 가져올 뿐이다. 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자, 뭐라고요? 바로 작품의 구성 요소가 되는 모든 기호에서 벗어나는 연주 이런 것들은 작품의 변형을 가져올 뿐이고 연주자가 작품을 변형하는 것은 작품의 예술성을 해친다. 그러면 변형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변형을 했다 그러면 예술성도 담보하지 못한다. 네,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그것도 그냥 비판한 게 아니라 강하게 비판을 했군요. 자, 그에게는 오직 뭐밖에 정확성만이 기술적으로도 미학적으로도 성공한 연주라고 봤다 이겁니다. 네. 자, 이 동그라미 표시는 긍정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X 표시는 이제 부정을 말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에 뭐라고 그러나 볼까요? 자, 그런데 하면서 시작을 했죠. 전환으로 시작을 하는 거 보니까 앞에 있는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변화되거나 차이점을 드러내거나 아니면은 뭐 상대적인 것들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실까요? 음악 작품이 작곡가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고 음악 작품이 악보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재구성될 수 있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그 음악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재구성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기준이 되는 앞에 부분 1문단에 있는 내용에서는 어땠어요? 아까 얘기했던 좀 어떤 의무고 충실하게 재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여기서는 다양하게 재구성한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서로 상대적이고 반대의 의미에 가까운 그런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대상이 지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이점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뭔가 요거를 또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계속 보실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의 기존의 연주론을 비판하는 시각이 대두가 됐다 이거죠. 자, 이를 지시요. 자, 이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셔? 파울 베커라는 양반인데, 자, 그의 연주론은 음악의 근원과 본질을 고려할 때 음악 연주는 즉흥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처벌한다. 자, 그 완전히 다르잖아, 그죠? 아까는 충실하게 재현해야 된다 이랬었는데, 자, 이번에는 뭐라고요? 즉흥 예술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이유 출제 포인트니까 항상 중요합니다. 자, 음악이란 본래 순식간의 울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순간의 울림이다. 그리고 음의 순간적인 울림을 통해서만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봤다. 자, 순간적인 울림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군요.
진정한 존재적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 이러한 지시어 챙기시고요. 자,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이상적 연주를 즉흥 연주로 설정했다. 자, 즉흥 연주가 곧 뭐다? 이상적 연주다. 자, 그렇게 해서 악보를 청각적으로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재생산 연주 따위는 필요 없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 글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게 많이 나오는군요. 자, 베컨은 악보로 기보된 것 자체는 미완성의 것이고 음악의, 자, 그러면 악보라는 것은 어떻다? 악보는 미완성이다. 자, 음악의 반쪽에 불과하다. 와, 이거 세네요, 그죠? 자, 음악의 반쪽에 불과한 뿐이므로 음악은 연주를 통해 부족한 것이 채워져야 한다고 본다. 자, 연주를 통해서, 그죠? 연주라는 방법을 통해서 부족한 것이 채워져야 한다고 본다 이겁니다. 즉, 부연 설명. 연주 활동은 미완성을 완성으로, 그죠? 미완성이니까 이제 연주를 해갖고 완성. 그러면 이제 악보는 미완성이고요. 연주는 완성으로 가는 길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문단하고 2문단은 서로 딱 반대되는 생각이 제시가 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자, 계속 보실까요? 자, 그렇다면 연주자가 추구해야 할 즉흥 연주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이어주고 있죠. 예, 그렇다면 즉흥 연주는 뭐냐 이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즉흥 연주는 악보 없이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 아니다. 자, 악보 없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자, 악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악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악보 없이 연주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베컨은 음악이란 미술이나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기록된 것 자체로 완성이 아니라 기록된 창작품이 청각적으로 재현될 때 엄연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래요. 아까 했던 얘기니까 줄칠 필요가 없죠. 즉, 작곡자가 예술적 착상을 악보로 기록함으로써 음악의 반이 완성되고 이것이 음자에서 연주될 때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걸 보죠.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대충 읽느냐? 당연히 앞에 했던 얘기니까 대충 읽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나 사실 똑같은 얘기죠, 지금. 자, 그렇다면 미완성을 완성으로 끌어올리는 연주자에게는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자, 자유 허용을 강조하고 있죠. 그 이유 때문에 따라서 베커에게 있어서 진정한 연주란 연주자의 상상력 그리고 작품 해석의 독립이 보장될 때 나오는 즉흥 연주일 수밖에 없다. 그래, 이것도 아까 한 얘기죠. 자, 이로써 연주자는 단순히 작곡자 또는 작품과 청중을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도 역시 별로죠, 그죠? 작곡자와 대등한 위상을 갖는 창조자의 위치까지 도달한다. 자, 작곡자랑 대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까지? 창조자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다. 베커의 연주로는 연주자가 작곡자의 종속자로서 작품의 재생산을 목표로 삼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작곡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똑같은 얘기 또 나왔죠, 그죠?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개성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예. 자, 글이 쉬운 글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게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벌써 이제 몇 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서 글이 좀 쉽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음악학자 다누저. 자, 또 역시 학자 다누저 씨가 나왔잖아요, 그죠? 사람 이름에는 무조건 네모칸입니다, 이게. 네. 자, 이 양반 뭐라고 그랬나 볼까요? 분석적 해석론이란 개념을 통해서 또 개념어 분석적 해석론이란 게 있대요. 자, 이것을 통해 작품 해석의 이론적 측면과 작품 연주의 실제적 측면을 연결시키려고 했다. 자, 이론이랑 실제를 연결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는 분석이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작품의 구성이나 내용을 이해하려는 작업도 해석이며, 자, 그러면 방법 나왔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분석이랄지 이론적 고찰. 자, 이제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한다? 구성이나 내용을 이해하려는 것도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다. 작품을 음향적으로 재현하는 연주 작업도 해석이라고 한다. 자, 이번엔 또 뭐라고요? 작품을 음향학적으로 재현하는 연주 작업도 해석이다. 이렇게 본답니다. 자, 이렇게 분석적 해석론에서 해석은 이론적 분야와 실제적 분야로 나뉘지만 이 두 방향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자, 뭐랑요? 이론적 분야하고 실제적 분야로 나뉘는데 둘이 연관돼 있다 이거죠. 근데 이 갑자기 얘기를 왜 했어요? 위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재현의 의무를 지닌다라는 입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즉흥성을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분석적 해석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론 측면하고 실제 측면. 그러면 이제 이론은 아마 이제 모르긴 몰라도 위에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악보 등이 될 것 같고요. 실제 측면은 좀 전에 얘기했었던 즉흥성, 연주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제 어쨌든 간에 자 일단은 이제 계속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방향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자, 한 작품을 이론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작업은 연주 실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뭐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죠. 네, 이론적으로 연구 분석하면 실제 연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건 어디까지나 누구 생각? 다누저시 생각이죠. 자, 동시에 연주의 경험은 작품의 이론적 해석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연주론에서는 전통적 연주론 개별 작품에 대한 논의하기보다는 훌륭한 연주의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분석적 해석론에서는요 개별 작품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해당 작품의 연주를 최선의 방법으로 다시 할게요. 자, 개별 작품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해당 작품의 연주를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면요. 자, 처음에는 음악 연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그 음악적 표현, 연주자를 의무자, 그죠? 그리고 충실하게 재현해야 된다. 자, 변형 안 돼, 예술성 해쳐 그러면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건 안 돼 이랬는데, 그래서 정확성 그리고 기술적이나 미학적으로 성공한 연주 자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었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데 하면서 파울 베커 씨가 주장하는 즉흥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원래 악보는 미완성이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연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즉흥 연주에 대해서 글쓴이가 한 번 더 자세한 얘기, 비슷한 얘기를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뭐 강조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즉흥 연주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주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끝에 가서 자, 음악학자 다누저 씨가 나오는데요. 분석적 해석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론적 측면하고요, 실제적 측면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밀접한 관계를 주고받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주 경험이 이론적 해석에 도움을 주고요.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실제 연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끝에 가서는 어떤가? 바로 전통적 연주론에서는 개별 작품에 대해서 논의는 안 해. 그런 것보다는 훌륭한 연주의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분석적 해석론에서는 개별 작품에 대한 딱 반대네요, 그죠? 여기서는 이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개별 작품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서 해당 작품의 연주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딱 끝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요 다음 시간에 문제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